안녕하세요. 아메이 사업하는 이태경입니다. 오늘은 너츠앤볼트 사업 설명, 지속적인 지원, 사업 키우기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쉐어 더 플랜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면 사업자고요. 사업 설명을 안 하면 소비자입니다.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소비자만 모아서는 자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애용자로, 애용자에서 매니아 단계로 가야 나에게 자산성 수입이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의 경험으로 봐도 저도 아메이 사업을 2번 겪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제품을 쓰는 게 그냥 이분들한테 좋은 건지 알고 그냥 세제 한 30몇만 원어치 한 6개월 거쳐서 그렇게 한번 쓰고 되게 제가 자랑 삼아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구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한테 이게 인세가 된다는 걸 이해시키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자산성 수입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꼭 사업 설명을 해야 되죠. 이번 그룹에 와서 제가 사업을 할 때 바꿔쓰기가 사업이 된다는 그 개념을 정말 탁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는 와, 이게 제품 체인지가 무섭게 되기 시작을 하고 좋은 제품을 계속 쓰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했던 특징은 뭘까? 사업 설명을 한 번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 설명을 한 번 했다고 해도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바꿔쓰기가 사업이 된다는 그거를 저한테 이해시키는 그 순간부터는 그분들은 저한테 사업 설명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해시켰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 저의 매니아적인 그런 자산성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 역시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은 아메이 사업자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사업 설명에서 사업 설명 목적과 사업 설명 형식 2가지를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업 설명 목적부터 이제 저희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너무 좋아서 부풀려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풀리지 않고 정말 팩트로만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상대방의 꿈이 이 아메이 사업 안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되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6개월 동안 줌 미팅에 초대한 저의 이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매주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제품이 좋은 것도 알겠고 사업이 좋은 것도 알겠고 저랑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뭔가 잘 살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이 안에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꿈과 아메이 비전이 만나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거를 아직 찾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꿈과 아메이 비전이 탁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 그렇게 해야 되고요. 3번째는 다음 미팅을 잡기 위한 미팅입니다. 사업 설명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절대 뭐가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한 방에 2시간, 3시간 설명을 정말 풀로 다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해하는 거는 아니니까 다음 미팅을 잡기 위한 미팅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미팅 초대, 요즘에는 온라인 미팅을 초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사업 설명에 내가 한 번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 팔로우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대1 미팅을 잡기 위한 사업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대1 미팅이라 하면 우리 성공하신 스폰서님과의 미팅을 주선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한 거죠.
지금 그러면 사업 설명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이 기본 형식에서 나의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Y 아메이인데요. 저는 사업 설명 중에 Y 아메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Y 아메이가 그 다음에 아메이 설명을 들을까 말까 그 호기심 틈을 여기에서 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 Y 아메이에서 내가 상대방의 호기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들은 그 다음 아메이 얘기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Y 아메이는 마치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고편을 보고, 영화도 마찬가지나 예고편이 보고 뭔가 시선을 확 잡는다. 그러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지만 그게 잡히지 않으면 안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요즘엔 유튜브 비교하시면 되겠죠. 썸네일이 시선을 사로잡지 않으면 클릭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Y 아메이가 그런 유튜브의 썸네일,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예고편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제일 중점적으로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재미있게 작성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Y 아메이가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메이를 하는 이유도 저는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치는 너무 좋은데 돈이 안 된다? 저는 아메이 사업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돈이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아메이를 선택을 했는데, 어떤 친구한테 제가 아메이 설명을 했을 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의 Y 아메이를 듣고 별로 나는 너처럼 그렇게 안 살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좋아했고 자리를 빨리 잡았기 때문에 집안에 도움이 좀 많이 됐겠죠. 어머니 아프셨을 때나 뭐 형제들한테도.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제가 집안을 먹여 살리는 약간 예전에 그런 장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부모한테도 받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 결혼하고 시댁은 또 잘 사니까 또 건물을 물려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굳이 그 돈에 대해서 저처럼 간절하지는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도 쟤처럼 집안을 책임져야 되고 뭔가 저렇게 남편이 없으니까 뭐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 아메이가 필요하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친구의 반응이. 왜냐면 왜 젊은 사람이 시댁 어른들 돈만 바라고 살지, 그냥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그 경제적인 자립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제가 그 친구한테 공감, 호기심을 일으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의 Y 아메이는 지금 기존 사실 안에서, 그렇다고 Y 아메이가 뭐 다양해야 된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라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 안에서 상대방을 호기심 일으킬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두 번째, 현실 인식입니다. 요즘엔 현실 인식 안 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바빠진 직종들은 더 엄청 바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또 코로나가 위기가 또 아니었던 거고 기회였던 거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양갈래도 나뉘잖아요.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또 아예 이렇게 폐업을 하는 수순까지 이제 밟았는데, 그래서 그런 현실 점검을, 현실 인식, 그거를 제대로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 현실 인식이 상대방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통해서 현실 인식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죠. 저도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수입이 거의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수입은 뭐 저는 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수입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를 보고
제가 비전을 더 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현실 인식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개념입니다. 구정 광고를 해서 유통을 하고 그 지속적인 소비가 자산으로 이어짐을 이해시켜줘야죠. 지금은 많이들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회사 및 제품입니다. 비전도 좋고 뭐 같이 일하는 팀도 좋아요. 근데 막상 제품이 안 좋거나 회사가 믿을 수가 없다면 절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그 정말 팩트로만 설명을 잘 해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통 과정 및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죠. 지금은 직구에 대한 개념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가 아메이 사업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익 구조가 이해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메이 공부를 해보니 제품도 좋아요. 회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한테 뭐 사업을 전달해준 스폰서님도 너무 괜찮고, 근데 물건을 쓰기 싫은 이유가 수익 구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한테 전해줬다고 해도 내가 10만 원어치 제품을 샀을 때 그냥 막연하게 3만 원, 4만 원은 나를 소개시켜준 그 중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가 아니고서야 나한테 저렇게 정성을 들일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건데 물건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제가 사업 그 수익 구조가 딱 이해되는 순간, 와, 이거 내가 하는 거를 스폰서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구나. 그럼 물건 마음껏 써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설명을 할 때 Why 아메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너도 손해보지 않고 나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시켜 주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네트워크 경험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해보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뭐였냐면, 저희 엄마한테 치약을 8,000원, 10,000원에 파셨어요. 그리고 의사도 아닌데 병원을 가지 말라고 했고, 더블엑스랑 더블엑스랑 오메가3만 먹으면 웬만한 병으로 병원 갈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모습이 뭐였냐면 다마스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아줌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아줌마 의사도 아닌데 저렇게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함부로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구조들이 이해가 되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그 편견을 벗겨주는 이 수익 구조가 저는 진짜 너무나 이렇게 사업을 결정하게 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마지막으로는 사업 비전입니다. 이런 현실 인식으로 이 회사와 제품을 이용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느냐가 그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과 나의 꿈 Why 아메이랑 같이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사업 설명 형식으로는 거진 다 갖춘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속적인 지원 사업 보조 자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아메이 사업에서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방에 되지 않고 원샷 원킬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잽을 계속 날리기 하려면 꾸준한 만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내가 사업 설명을 한 그 대상자와 내가 꾸준한 만남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소비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애용자가 되고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만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만남을 유지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도 리더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외모랑 성격, 말투 이 모든 게 정말 많이 변화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약속도 내가 주도적으로 잡아야 되고 제품도 내가 권해봐야 되거든요. 사업도 내가 권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방한테 뭔가 권했을 때 노가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를 웬만하면 안 하기 위해서는 나의 외적인 변화부터 내적인 변화가 같이 오면 이 지속적인 지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담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만남이 되지 않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 그리고 무조건 아메이만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우리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복장 자체가 너무 프리하게 다닌다든지 해버리면 상대방으로 저 사람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남이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지원에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첫 번째로 저는 외모를 조금 바꾸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하이힐도 신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람 특유의 뭐가 있냐면 싼 물건을 취급하면 그 물건을 취급하는 그 사람도 되게 싸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메이 사업 너무나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빅 비즈니스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냥 6,000원짜리 치약으로 전국을 다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전을 보기도 전에 이 아메이가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내 복장을 진짜 빅 비즈니스 복장으로 딱 착장을 바꿔버린다고 하면 아메이가 뭐길래 치약 하나 전달하면서 저렇게 복장을 갖춰 입었을까? 뭔가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끔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함부로 얘기를 듣는 케이스가 복장이 너무 프리한 경우는 상대방도 말을 조금 쉽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춰 입으면 절대 상대방이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주도권을 내가 조금 더 질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영상에 올라왔을 때 그 매력 자본이라는 얘기를 본사에서 얘기를 하셨죠.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를 이렇게 결정 지을 때 그 복장을 보고 이렇게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는 우리가 6,000원짜리 치약이 6,000원짜리 사업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 6,000원의 치약으로 우리가 60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 그 이상 알파로 계속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사업이니까 거기에 맞는 나의 복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이렇게 B급 언어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메이 하면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이 내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조금 순화돼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성격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어디 가서 웃기고 막 그런 뭐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너무 이렇게 소심했다고 하면 내 목표에 맞춰서 조금은 성격도 조금 이렇게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바꿔보심을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우리가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얻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변화하면서 이 사람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대신 만나면서 우리가 보조자료 같은 거를 주지 않고 내 입으로만 떠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지금은 사람들은
과학을 믿는 시대지 누군가의 말을 믿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이것이 좋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근거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구비하심을 권합니다. 아메이,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창업주의 책도 좀 구해서 읽어보시고 같이 권해주시는 것도 좋고,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 스토리라는 그 소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보면 농장을 관리하는 그 모든 것에 진짜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자를 한번 권해본다든지, 그리고 뭐 저는 킨 요리도 보조 자료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 제가 파이를 구워 다니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냄비의 좋은 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뭐 되게 비싸, 뭐 그냥 뭐 별론데 비싸, 나는 그냥 휘슬러 쓸래, 나는 실리트 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파이를 구워서 가져가면 냄비에서 파이를 굽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런 음식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키우기입니다.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기준은 결국 그룹의 볼륨입니다. 매출인 거죠. 그래서 너네들 파는 거 아니라면서. 파는 거 아니죠. 잘 안 팔려요, 아메이 제품은. 전달이 잘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아무리 우리 제품이 특허가 많고 좋다고 해도요, 아메이는 조금 특별한 사업이에요. 내가 겪어본 그 경험으로 전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팀이 얼마나 제품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이 그룹의 볼륨이 사업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회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따라 이제 도와줘야 하는데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은 못하겠어. 사업은 못하겠는데 제품은 좋아. 그래서 순수 소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분들한테도 너는 소비자니까 소비만 해 하고 놔둬버리면 그 소비자는 충성도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제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업적인 기지를 조금 입혀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을 벌 수 있는 스몰 사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고, 이 소비자분한테 사람을 소개를 이렇게 받는 것까지. 왜냐하면 소개를 받아서 그분의 사업을 이렇게 볼륨을 키워주면 이 소비자가 비전을 또 보고 빅 비즈니스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 소비자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전달만 하는 판매형 회원. 초반에 있을 거예요. 초반에 꼭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형 회원한테는 무조건 사업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개념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판매를 잘 하시는 능력을 여기 비즈니스 개념하고 조금 접목시키면 더 폭발하겠죠. 그래서 제품 전달 잘 하니까 그냥 놔두지 마세요. 제품 전달하다가 그냥 고꾸라지는 게 또 이런 회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회원들한테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좀 심어주시는 게 또 필요하고요. 세 번째, 사업자만 찾는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뭐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지만 사업자만 찾아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사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진행해 보다가 잘 생각보다 돈이 안 되면 제품도 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 자체가 소비잖아요. 내가 소비자가 먼저 되는 건데 소비자가 되지 않고 그냥 사업자, 상대방도
쟤 잘 팔겠다. 기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사업에 그런 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비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출적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업자만 찾아서 하지만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사람만 버글버글한데 정작 돈은 되지 않는 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소비를 하면서 사업이 만들어지는, 사업이 되는, 성장하는 그 기본적인 기초를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어형은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팀들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제일 이상적인 소비자죠. 자신의 제품을 애용을 하면서 사업 설명과 제품 설명을 균형 있게 하는 코어죠. 이런 분들은 복제를 잘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도를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품도 잘 이용을 하고 사업 설명도 잘 하면 그냥 또 근데 그 수준에서 멈춰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리더의 기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 하면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복제가 되고 복제가 돼서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그게 자산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코어 리더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복제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복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는 홈미팅이겠죠. 홈미팅에서는 사업 설명도 하지만 제품의 경험도 1대1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어 사업자들이 복제될 수 있는 좋은 툴이기도 합니다. 끝났네요. 너무 정말 두서없이 좀 한 것 같아서 이게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리더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하나 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 형식 중에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거,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같은 거, 영화의 예고편 같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형식의 몇 번의 뭐일까요?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